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지난 1일 한동훈은 경북 문경을 방문해 순직한 소방대원들을 조문하는데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발언했지요. 화재 진화수당이라는 게 있다. 2001년 인상된 이후에 지금까지 23년 가까이 그대로 동결돼 있다.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이 화재 진화수당을 저희가 즉각 인상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다. 위험수당은 2016년에 한 번 인상된 것이 마지막이고 7년여 동안 그대로인데 이 위험수당 역시 인상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역시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조문했지요. 이재명 대표는 기자들에게 무인 로봇 형태 R&D 개발 지원을 통해서 인명피해 없는 수색구조 과정이 좀 더 가능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자, 사안에 대한 접근의 차이가 너무나 극명하지요. 화재 진화수당과 위험수당을 인상하면 소방대원들의 사고가 줄어듭니까? 반면 이재명 대표는 소방대원의 안전과 직결된 대안을 말합니다. 조문원 이준석 역시 이렇게 발언했지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언급한 위험수당 인상도 중요하지만 충분한 장비를 확충하고 위험하지 않은 환경에서 활동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러니까 이번 조문을 통해 상식적인 말이겠으나 리더의 역량과 가치관에 따라 똑같은 사안을 풀어내는 대안이 천지차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갈수록 한동훈의 역량 부족이 너무나 드러난다 이거지요. 국회의원의 세비를 중위권 소득으로 하자는 주장도 세비를 낮추는 것만 주장할 뿐 그것을 낮춤으로써 야기되는 전반의 사항에 대해선 아몰랑급이다 이거지요. IT 전문가 박지훈 대표는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한동훈 국회의원 연봉을 국민 중위소득 수준으로 낮추자 제안. 그런데 정작 자신이 법무부 장관이던 동안 받던 연봉은 1억 3,900만 원. 국회의원 연봉이랑 도찐개찐. 자기 연봉 깎자는 말은 한 번도 안 하더니 장관 관두고 나서 국회의원 연봉을 깎잔다. 국회의원 한번 해보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안 할 거라면서 나는 배부르게 처먹고 남의 밥그릇 차버리기. 이런 짓은 중딩이나 하는 짓거리. 정말 진심이라면 당신은 팔을 뺐더라도 얼마 전까지의 동료 장관들에게라도 한번 중위소득 연봉으로 못 살겠다면 장관하면 안 돼 하고 질러보라고. 당장 대통령 친구 이상민 장관부터 시작해서 또 기왕이면 왜 장관만 깎아 대통령과 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까지 다 일괄해서 50% 감액하자고 해보라고. 여기저기서 귀싸대기가 날아올 것이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이런 한동훈의 주장에 당연 그런 검찰은 이게 나오겠지요. 작년 11월 민주당의 검찰 독재 정치 탄압대책위원회는 윤석열과 서울중앙지검 고위검사들의 청계산 유원지 한우 소고기집 943만 원 지출에 대해 권익위 조사를 요청했었지요. 쪼개기 결제 꼼수까지 동원해 업무와 관련 없는 고깃집에서 업추비를 대량 사용한 것이 예산 전용이 아닌지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봉지욱 기자는 이렇게 밝혔지요. 1인분에 8만 원짜리 갈비를 뜯는 분이 동료 시민의 민생을 알 수 있을까? 그에게 동료 시민은 을의 총부세 내는 강남 친구들 아닐까? 사직 롯데야구도 송정 바닷길도 마구 빨아대는 언론이 없고서야 애초부터 씨알이나 먹힐 얘기던가. 배추의 속을 뒤틀어도 내일의 해는 뜰지니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이런 한동훈의 주장에 이준석은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급여부터 삭감하자고 하자 한동훈은 싫으면 시집가 수준의 단순한 이야기라며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는 말이 아니라고 했지요. 이를 당연 딱 물 이준석이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세비를 중위소득 수준으로 해야 한다라는 정치적 정견을 밝힌 것에 대해서 제가 그렇다면 공무원의 보수체계를 전반적으로 손보는 것이니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의 녹봉도 깎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이 싫으면 시집가 수준의 이야기라고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전국 가구의 균등화 중위소득 3,454만 원인데 그러면 앞으로 세비를 3,454만 원 수준으로 낮추면 보좌관의 연봉도 그 수준 이하로 낮춰야 할 것인데 그런 논의를 싫으면 시집가 수준으로 낮추는 것 그냥 국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반정치 구호 하나 던져놓고 추가적인 논의는 회피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불리한 논쟁을 싫으면 시집가라는 아리송한 서초동 사투리로 회피하는 것은 정상적인 정치적 정견의 소통이 아닙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김포를 간 한동훈이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가 서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했지요. 이에 대해 김영민 의원은 보모면 한동훈은 국회의원도 비대위원장도 아닙니다. 약속을 이행할 책임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지요. 지금 공수표 남발하고 있습니다. 진정성이 있으려면 약속 그만하고 윤석열 대선 민생 공약부터 실천하기 바랍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이러니 이재명 대표의 명언, 지금도 할 수 있는데 하지도 않으면서 또 이것 주면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 이것 보통 사기꾼이 하는 일 아닙니까? 라는 말은 지금의 한동훈의 행태에 대한 일갈이 아니겠습니까? 한동훈이 기소한 양승태 47개의 혐의가 무죄가 되었고 장용진 기자에게 건 손해배상 소송 2심도 패소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김학의 도주를 막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을 직위 해제한 것도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담동 게이트 역시 뉴탐사는 경찰의 엉터리 수사를 잡아냈지요. 자, 시간이 지나면 모든 실력과 거짓이 뽀록난다 이겁니다. 그러니 더하면 더했지 윤석열과 다를 게 없다 이거지요. 윤석열은 신년 기자회견은커녕 KBS에서 앵커 한 명과 대담으로, 그것도 녹화로 진행할 예정이라지요. 20%대로 추락한 지지율이 이 대담 이후 폭락을 가속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번 1인과의 대담이 지난 박근혜를 소환하지요. 박근혜는 정규재만을 불러와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해 해명했었지요. 황교익 작가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석열이 2월 4일 KBS 종사자와의 대담을 녹화해 7일 방송하겠답니다. 윤석열은 대담에서 김건희의 디올백 수수가 기획된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박근혜가 최순실은 기획된 것이라고 정규제TV에서 대담을 한 이후에 완전히 무너졌었지요. 부패한 권력이 몰락하는 과정은 신비롭게도 비슷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러니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응징이자 탄핵의 쐐기를 박아야지요. 정청래 최고의 일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의 시대정신은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대한 심판이다. 윤석열 범사독재 정권 출범 이후 대한민국의 정치는 실종되고 경제는 폭망하고 외교는 참사 수준이고 남북관계 평화는 위태롭고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역사는 부정당하고 국민 안전은 위험에 빠지고 국격은 실추되었고 민생은 도탄에 빠졌습니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 심판을 통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선거입니다. 이게 나라냐? 다시 나라를 구하는 애국심 선거입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폭정들을 10가지로 압축 요약해 보았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10대 폭정. 첫째,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다던 용산 대통령실 이전은 결국 구중궁궐 불통 정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요란하게 돈만 쓰고 도 스태핑 쇼를 하다 고집불통 애물단지가 되었습니다. 둘째, 외교 참사는 해외 순방쇼를 거듭할수록 국익은 없고 국해 외교, 국격 실추만 남기고 대통령 놀이 명품 쇼핑의 해외여행 아니냐는 원망만 난무합니다. 외교, 안보, 국방도 위기고 평화도 위기고 남북관계는 파탄되었습니다. 이러다 국지전이라도 일어나는 거 아니냐 하는 불안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셋째, 부산 엑스포 참패는 영업사원 1호의 119대 29로 결론 났고 해외 순방 비용만 낭비한 셈입니다. 지구 495바퀴를 돌았다던데 겨우 29표가 뭡니까? 넷째, 야당 탄압 정적 주기는 박정희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보다 더 잔혹합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400여 차례의 압수수색과 탄압, 야당 무시, 국민 무시는 결국 이번 총선에서 자기 발등을 찍는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다섯째, 바이든 날리면 보도에 따른 언론 장악, 언론 탄압은 이동관 사태부터 최근 방심위 청부 민원 의혹까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친일 본색,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국방부의 독도 영유권 분쟁 지역화, 독도 표기 삭제 등 이순신 장군이 지킨 우리의 바다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역사 왜곡은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부정했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흉상철거 논란으로
국민을 분노케 했고 역사를 모독했습니다. 8째, 12구 이태원 참사 159명의 꽃다운 청춘들이 희생되었는데 이름도 얼굴도 없는 분향소 설치에서부터 책임자 처벌 없는 비정한 정권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오송 참사, 해병대 고 최상병 사건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9째, 국회를 부정하는 연이은 거부권 행사입니다. 양국관리법, 간호법, 방송법, 김건희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까지 거부권을 남발하는 오만한 정권에 대한 국민 저항권, 국민 거부권이 이번 총선에서 표심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10번째, 못 참겠다 김건희. 김건희 여사는 퍼스트 레이디입니까? 퍼스트 프레지던트입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학력 경력 위조, 논문 표절 디올백 명품 가방 수수에도 끄덕없습니다. 양평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에도 김건희 여사는 안녕합니다. 권력의 힘으로 잠시 잠깐 국민의 눈을 속이고 입을 틀어 막을 수는 있지만 이 수많은 실정과 폭정을 언제까지 덮을 수는 없을 겁니다. 이번 총선의 시대 정신은 단연코 윤석열 정권 심판입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하러 김건희 보기 싫어서 깐족깐족 좁쌀좁쌀 정치하는 한동훈 아바타 혼내주러 투표장으로 향할 것입니다. 국민 이기는 정권 없습니다.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심판하고 나라를 구합시다. 상기하자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심판하자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